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업계에서 대출 부담 완화와 함께 금융당국이 금융분쟁 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빚을 안 갚은 연체자 지원에만 치우쳤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답인데 대출 금리를 확 낮추고 보증 한도도 크게 늘린 게 핵심입니다. 먼저 정동진 기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이어진 11번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건 금융부담 완화였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10조 원 규모 지원책은 성실 상환자를 중심으로 이런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그때 소상공인께서 한도를 좀 늘려주세요. 금리를 좀 낮춰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된 그 대표 상품이 이제 10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는 우대금리가 최대 0.5%포인트 확대 적용됩니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대출과 보증 한도는 66% 늘어 같은 신용 조건이라면 종전 6천만 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에 2조 원, 성장기업에 3조 5천억 원,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4조 5천억 원 등 세 갈래로 나눠 10조 원을 지원합니다. 시중은행도 참여합니다. 성장 촉진 보증을 통해 3조 3천억 원을 공급하고 협약 보증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85조 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체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는데 내년 1분기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도입되고 금리 인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 3종 세트와 폐업 지원, 대환 대출 대상 확대와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던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 갈아타기 등도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경쟁 구조를 구축하는 데 AI를 활용한다는 구상인데요. 이 내용은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에 동의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 줍니다. 금리 인하가 승인되지 않으면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안내하고 추후 자동으로 다시 신청해 줍니다. 잘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나 어떻게 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안내가 미흡해 발생했던 차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차주는 연내, 소상공인 차주는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 자동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 금리 인하 요구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방법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자 대출의 60% 이상이 은행권에 몰려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은행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먼저 대출 갈아타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금융권과 보증 및 담보대출로의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올해 3분기 안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 공시체계를 마련해 경쟁을 유도하고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는 수수료를 낮출 방침입니다. 산정 방법을 바꾸면 1%포인트가량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또 지역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신협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거기에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실제로 작동할지가 관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여당은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더 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곧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더 센 금소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르면 내일 이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 금소법 제42조 소액분쟁 사건에 관한 특례에 조항을 추가해서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인데요. 현 금소법 제42조는 소액분쟁 사건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 사건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소액분쟁 사건은 분조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표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소액사건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실은 금액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법률로 못 받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요? 네, 금소법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도 정부 차원에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도 금소법 제42조에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정부 입법 모두 열려 있고 편면적 구속력 적용 대상 소액 기준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국회와 정부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보험금 관련된 소액 민원이 많고 전체 금감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편면적 구속력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이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이후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한국GM은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국내 시장 철수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국GM 사측이 국내 직영서비스센터 매각을 발표하면서 제기됐던 국내 철수설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업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미국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관세 여파, 미국 GM과 현대차 간 협업으로 이미 철수설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으로 국내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한국GM 노조는 오히려 사측이 노란봉투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돼서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지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직력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영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겠어요? 교섭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신사업을 노조에 먼저 통지하라고 요구하는 등 갈등 국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란봉투법을 지렛대로 한 가을 투쟁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영계에서는 고민 지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분초를 쪼개서라도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소송과 분쟁 등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처럼 우려했던 노란봉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파장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만났고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주영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이 오늘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고 경영계의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서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며 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주 4.5일제가 주요 의제로 언급이 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65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가 소규령 사회에서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란봉투법 후폭풍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도 진화에 나섰죠. 네, 노동부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한국 GM 등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등 노동쟁의는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대상이라며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파업 이슈가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당을 통해서 노사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장기국채의 역습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각 나라마다 이유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장기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과 은값이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대표적 금 가상자산인 테더골드. 시가총액은 약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1년 만에 63% 불어난 규모입니다. 런던 귀금속거래소의 금 가격과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기존 금 ETF에 비견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6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 한돈 가격이 다시 7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관세 판결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결국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 국채 가격의 하락으로 사실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은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은 선물 가격은 어제 온스당 41달러 73센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0달러를 넘긴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중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점도 랠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4분기 때 페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중국이나 이들도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금보다는 이때부터 유동성이 비약적으로 더욱더 팽창하기 때문에 금 아무리 올라도 차라리 위험 자산이 낫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금 가격이 내년 연말에 온스당 4,250달러까지 치솟을 거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이제 한계에 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지속돼온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가 멈췄습니다. 강남 3구와 강북 한강벨트 마영성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서울 강남 개발의 상징인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최근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8학군을 상징하는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 재건축 정비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준공 46년 만에 최고 49층 6,000세대에 가까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합니다. 지금 전화문이 늘었고 이번에 6.27 대책 이후에 조용했었거든요. 조용했었는데 서로 팽팽하다가 매수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분위기죠. 몇 개 거래가 저희가 됐고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조짐입니다.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 등 인기 지역을 비롯해 광진구에선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에선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이사철과 맞물려 앞으로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향후 안정세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SK텔레콤과 KT가 소비자 손을 들어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직권조정 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 기조를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게 됐습니다. SK와 KT는 자신들이 빌미를 제공해놓고 정부 조정을 거부한 채 소비자와 법정 공방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유정현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를 공식 발표한 건 지난 7월 4일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달 14일까지로 고작 10일에 불과했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면제해달라는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방통위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지난달 21일 직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SKT는 답변 시한인 어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이벤트로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가 이후 선착순 1000명 한정 문구가 빠진 거라며 일부 예약자의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방통위는 KT의 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일방적 취소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취소당한 고객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고 직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KT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직권 조정 결정을 SKT와 KT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애초에 SKT와 KT가 방통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 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고 성공 가능성도 작기 때문에 마음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송으로 갈 때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SKT와 KT가 정부 조정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뒷전에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통신사의 침해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이통 3사 모두 이렇게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서 이 가을 스마트폰 대전을 앞두고 이제 남은 고객 유인책은 보조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한나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고로 수습에 몰두할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보안에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 이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T의 경우 해킹은 나중에 인생이 털린다는 문구가 담긴 대본을 만들어 불안함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은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준다며 고객 쟁탈 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격적인 마케팅 덕을 보면서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모두 해킹 의혹을 받으면서 다음 전략은 보조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고객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가격적인 메릿을 확보하게끔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이번 달 출시되는 아이폰 17을 중심으로 고객 탈환에 나서는 SK텔레콤과 뺏기지 않을 KT, LG유플러스가 다시 한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경기도 광명시에서 새벽에 여러 명의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무더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통신사 해킹 사태와 연관돼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피해자들 모두 KT 이용자들이라고 하는데 특히 KT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버가 파기된 정황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해킹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버 파기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해킹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기사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그러면서 KT의 서버 파기 의혹을 제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면서요. 예,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혹시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기부가 주관 부처로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태, 유출 피해를 서버는 해커가 침투한 경로, 사용한 악성 코드, 유출된 데이터의 종류 등이 담긴 핵심 증거입니다.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면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다 봐야 될 텐데요. 누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따지고 누가 파기했는지를 특정을 해야겠죠. KT는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광명에선 20여 명의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도수치료처럼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는 이 비급여 진료비가 지난해에만 무려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엿장수도 아니고 병원마다 금액도 제각각인데 특히 지난 1년 사이에 임플란트와 척추 MRI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 이상 환자는 지난 2014년 5,800여 명에서 지난해 61만 2천여 명으로 10년 사이 100배 넘게 늘었고 건보가 안 되는 64세 이하 임플란트 치료비도 1년 사이 57% 급증했습니다. 임플란트를 2-3개를 한 번에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1-2개를 더 하시는 경우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죠. 지난해 우리 국민이 비급여 진료에 쓴 비용은 6조 9천억 원이 넘어 1년 사이 37% 늘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진료비가 각각 2.3배, 2.1배, 치과도 1.5배 비급여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1인 병실료로 553억 원 규모였고 도수치료와 임플란트, 척추 MRI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되는 상황이니까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건강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삶의 표준이나 기준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요인들이. 정부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코스피가 4월 연속 오르며 8일 만에 3,2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2천억 원 가까운 외국인 순매수에 어제보다 0.52% 오른 3,200.8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08% 상승한 805.42로 장을 마치며 엿새 만에 800선을 탈환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20전 오른 1,392원 5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LG는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등 세계 주요 명소에서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제작한 이번 홍보 영상은 첨성대 등 문화유산과 G드래곤 등 주요 K-팝 아이돌의 모습을 함께 담았습니다. LG는 기업 차원에서도 국내 홍보를 통해 에이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